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이제 또 다음 한 주가 열립니다. 좀 맑고 밝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좋게 흘렀으면 하는 마음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2차 전지 관련 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는데 대체 애들이 왜 신고가를 달리고 있냐 이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주식 시장이랑 정치 경제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심도 있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좀 보면 아는데요. 얼마 전에 칩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정쩡한 표정으로 반도체 조그마한 칩을 들고 있는데요. 맨날 다른 나라 조롱이 나올 줄 알지. 일단 이런 거를 발표했는데요. 자, 반도체 시설 건설 보조금을 주겠다. 연구개발비를 주겠다.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즉 반도체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가드레일 아시죠? 가드레일 조항을 보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이거를 반도체를 발전시킨다라고 경제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을 좀 배제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중국 마오닝 외교부 부대변인이 강하게 항의했죠. 중국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봉쇄와 억압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들. 중국이 제조 2025를 발표했었죠, 예전에. 도광양해라고 하잖아요. 숨어가지고 와신상담하면서 중국의 2인자로 있으면서 미국의 2인자로 있으면서 좀 살겠다. 요런 정책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바뀌었죠. 이 도광양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이 짱이야. 약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태클 거는 겁니다. 미국의 힘을 조금 중국이 얕봤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제조 2025를 발표하고 현재 반도체 작업률을 보면 아주 미흡해요. 아주 미흡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도체 부패를 뿌리 뽑는다. 기금 운용사 등 반부패 수사를 박차한다. 지금 중국이 약간 반도체를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중에 이제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른 것도 있다는 거겠죠. 얼마 전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2년 8월이죠. 이 기후변화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대책 법안이에요. 이름 그대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라고 싶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인플레이션 줄이는 거랑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좀 있어요. 보시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대 $7,500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를 살 때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보조금을,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아직도 비싸요. 배터리 보급이 잘 안 돼서, 공산품으로서의 보급이 잘 안 돼서 비쌉니다. 근데 $7,500의 보조금은 굉장히 크죠. 하나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뢰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되는 경우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하는데 현재 차종의 70%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죠? 이렇게 되면 리튬 코발트 배터리 원료, 이게 중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생산 공정이 중국에 거의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관련이 있을 시에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죠. 골 때리는 거죠, 이게. 2023년 시행이 되면 지금 해당하는 차종이 빵퍼센트랍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큰일 난 거죠, 이제. 전기차 확산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2차 전지 관련주 전체의 악재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이 전기차 산업, EV 산업을 제한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에요. 바이든은 EV 추진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반대죠. 저래놓고 9월에 디트로이트 모터쇼 가서 EV 시승하고 있어요. 진짜 세계 제일 잘 나가는 대통령이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디엇이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대표 애널리스트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IRA, 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면 중국이 강해진다는 거죠. 결국엔 보조금을 써서 전기차를 부흥시켜봐야 돈은 다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을 늦추더라도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을 배제하자입니다. 전기차를 망하게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혼다랑 미국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10월이죠. 예, 재빠르게 결정한 거죠. 그 전에도 SK 이노베이션이 포드랑 13조 합작 미국 배터리 공장 3개 짓는다. 뭐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은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저기 해당할 거 아니에요. 2025년부터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법이 시행되면 해당하는 차종은 빵 포인트죠. 예, 그 뒤에 빨리 캐치업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란 겁니다. 보시면 기업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1등이 중국이에요. K3죠. 3.6%. 그 뒤로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좀 뒤에 있어요. 예. 이 2차 전지형 니켈 수요가 쭉 계속 올라가죠. 2차 전지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중국 K3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일본 파나소닉,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시장 파이가 훨씬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K3이 쪼그라들 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투자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되게 긴 내용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때까지 올랐어요. 오케이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 정도만 볼게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가 대비 손실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로스컷을 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로스컷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저는 요 타이밍에 매수했습니다. 신규 상장했을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죠. 예. 올라가든 말든, 예.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조금 일찍 매수한 감이 있었죠.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저는 쌍바닥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런 흐름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좀 일찍 매수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예. 요건 또 아쉽긴 하네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예. 좀 늘리고. 자, 지금 여기 산으로 이루어 있는 게 공매도죠. 자, 공매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언제부터? 예. 요 타이밍부터죠. 요 타이밍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자, 이게 언제냐라고 하면 2022 올해 초부터입니다. 올해 초. 저 인플레이션 액트가 약간 움직이고 있을 때겠죠. 자, 그리고 주가는 현재 신고가 영역에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여기 페일러 스윙 발생했죠. 페일러 스윙 발생해서 흐름상으로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 SDI 등 전기차 관련주는 신고가를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뚫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신고가를 뚫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SDI는 현재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파는 거는 공매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도 매도로 잡히니까 지금 현재 거의 개인이 계속 쓸어 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도는 굉장히 좋지 않죠. 예, 근데 신용이 굉장히 낮은 거는 고무적이에요. 신용이 많아서 한 번에 털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삼성 SDI.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죠. 얘들도 물적 분할하니까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작년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얘는 물적 분할 때문이겠죠. 물적 분할 때문에 공매도가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급속도로 상승했고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횡보 박스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얘는 이제 채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한 뒤에 더 떨어질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은 쳐다보지 말자 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물적 분할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한 거죠. 그래서 주가는 거의 평이합니다. 이제 LG화학은 배터리 이슈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화학적인 이유, 그 화학 업체잖아요. 화학에다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락 추세는 또 뚫어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60만 원에 지지하는지 보고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락 추세는 뚫어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
공매도도 상승하고 있지 않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본인들만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에코프로비엠이 좀 중요합니다. 코스닥 대장주인데요. 1등이죠. 근데 지금 이게 컴퓨터 그래픽 오류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7월에 공매도가 진짜 로켓으로 상승합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 신고가를 뚫어 올렸을 때예요. 이거 종가 기준이라 그렇지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트랩 스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고가 영역의 트랩 스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큰 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릴 거잖아요. 그럼 이 세 번째가 뚫어 올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신고가를 뚫어 올릴 것 같습니다. 예. 신고가를 뚫어 올릴 것 같아요. 뚫어 올린 다음이 중요합니다. 뚫어 올린 다음에 저는 급격하게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럼 공매도 잔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지를 좀 봐야 돼요. 공매도에 대한 로스컷이 발생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의 그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전기차 관련주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에코프로비엠은 폐배터리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기후 협약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에 온라인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계속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매매 동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속임수 흐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자체는요.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별로 좋지 않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요.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을 돌파 후에 지지를 못하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면 물량 조절이 이슈인 거고 없다면 언제 살지가 문제겠죠.